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12사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구체적인 계산식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이 일시 상환식일 경우 만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세 눌러앉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입주 대란 영향으로 전세 매물 역시 늘고 있어 내년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사 대책이 발표된 뒤 부동산 시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큰 손에겐 12사 대책보단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화와 전월세 상환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주거복지 로드맵의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최고 층수 49층으로 추진하던 재건축을 포기하고 35층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혔던 기존 49층 초거층 재건축은 주민투표를 거쳐 폐기됐고 14년을 끌어온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매입하고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이 서초구와 강남구 등 강남권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빈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약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기엔 지나치게 높은 전세 보증금 때문으로 서울시의 장기 전세 주택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일반인에게 10년간 임대료 상승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이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향후 10년간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앞선 6.19 부동산 대책과 또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12사 대책까지 발표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1인당 주택대출액이 4천만 원 넘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 핀셋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 대출 가능액이 절반으로 반토막 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부동산 이체크 시간에는 대책 발표 후에 현재 시장의 상황들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전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금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이 부동산 시장에 놓치면 안 되는 이슈들 꼼꼼하게 분석해보고 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은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 나눠볼 이야기 이번 주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사 이 전체 대책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 신 DTI로 인해서 다주택자는 사실상 이 추가 대출이 조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실수요자들 역시 이 대출 가능액을 좀 계산해보는 그 셈법에 좀 복잡한 이 변수들이 생긴 것 같은데 12사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좀 속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자,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우선 정부에서는 왜 이런 식으로 좀 대출 규제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그 대출이 1,400조나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났고 또 최근 1, 2년 사이에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 이걸 계속 지켜보기만 한다 그러면은 혹여라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나올 때 굉장히 대출을 많이 일으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좀 불안해질 수 있는 거, 또 은행마저도 사실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표를 좀 고민 끝에 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신 DTI 그리고 DSR. 요거는 이제 연초부터 내년 연초부터 시행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거는 내년 그 연말 정도에 이제 하반기 쪽에 이렇게 시행이 될 예정인데, 데비트 인컴이죠. 자, 요거 DSR은 데비트 서비스 레이트입니다. 자, 총 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총 최저 상환 능력 비율인데, 기존의 DTI에서 신 DTI로 올라온 거는 기존에는 그 모든 주택 담보에 대한 그 이자 상환액을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까지 더해서 아무래도 그 능력이 없다 싶으면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DSR 같은 경우는요, 모든 대출 원리금 에 대한 부분 상환액까지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있으면 그걸 다 합친 걸로 해서 총체적 상환 비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좀 긍정의 신호 또 부정의 신호도 있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조금 불리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난 6.19 대책 그리고 8.2 대책 그리고 이런 신 DTI 이런 누적 효과에 의해서 주택 대출액이 32.4%가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의해서 1인당 평균 대출 1억 3,4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로 한 4,400만 원이 이제 감소된다는 내용이 있죠. DTI는 신규 차주 3.6%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타격이 큰 핀셋 규제라는 그 정책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6.19 그리고 8.2 대책에 대한 내용에 따라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또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비율들이 이렇게 조금 차등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자세히 지역적으로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례로 주택담보대출 한 건을 보유한 가구 같은 경우 투기 지역 같은 데서는 한 건을 보유하고 나서 또 다른 한 건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DTI를 3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DTI를 40%,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DTI 조정 대상 구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을 받고요.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DTI 규제 없이 주택담보대출은 60%를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지 않은 곳. 그래서 어쨌든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 조정 대상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연봉 6천만 원에 투기과열 지구에 거주하는 A씨 같은 경우 기존 2억 원 해서 하는 경우를 실례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 좀 상당히 좀 낮아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부분하고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에 대한 수도권 같은 경우 실례로 들어보니까요. 일단 현재는 1억 1천만 원 정도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 근데 이렇게
신 DTI 적용을 받게 된다면은 4,800만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대출 규제가 심하게 되는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는 한 1억 8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 DTI 적용 후에는 1억 1,800만 원밖에 못 받는 또 비조정 대상의 지역에 있는 수도권 같은 경우 현재 2억 5천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1억 8,800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대출 규제에 의해서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주택자들 또 주택을 좀 구입하려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좀 집값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타격이지만 더 큰 타격이 있다면 금리 그 인상 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큰 변화. 계속 어쨌든 꾸준히 지금부터 또 내년 초반까지는 부동산 시장을 꼼꼼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 대출 가능액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전망은 좀 앞으로 사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계획들 좀 차근차근 접근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추후에 발표되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놓치지 않고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방송 늘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역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야겠죠. 많은 시청자분들 연락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저 오늘 김포 한강 그 신도시 운양동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네. 거기 지금 시세나 지금 거기 집을 지금 매매를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네, 지금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한강 신도시를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좀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네. 그곳에서 보고 계시는 아파트나 따로 주택이 좀 있을까요? 지금 KCC 스위튼 2차 아파트 보고 있거든요. 네,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KCC 스위튼 2차 아파트, 아직 입주하기 전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네. 이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해도 될지 이 네. 지역의 향후 전망과 또 이 아파트의 향후 전망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의견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네. 운양동에 그 KCC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세요? 지금 강북구 수유리 번동이요. 그래요? 어떻게 굉장히 먼 곳을 이렇게 또 살펴보시게 됐네요. 네. 거기 친구가 살고 있어서 네. 그 한강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래요? 갔다가 네. 자, 일단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네. 차지하고 있는 입지로 따진다면 서울 이 서남권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워낙 이쪽도 이제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김포 한강 신도시로 이렇게 넘어서 사시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만 대략 한 5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은커녕 이제 마이너스 P로 해가지고 계약금 넣는 거 포기하고도 거래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다가 네. 꾸준히 전세금 상승에 힘입어서 집값도 다시 회복을 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 피를 좀 주고서라도 좀 사도 괜찮느냐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서남권에 출퇴근 수요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새 아파트 좀 저비용으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인데 내 집값이 유지되거나 최소한 좀 더 가격이 올라가려면 네. 자, 여기는 대체적으로 다 신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잖아요. 네. 자, 지금 입주한 거나 아니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어쨌든 근래 들어서 이렇게 입주한 거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이미지, 즉 지금 그 구입하시려는 게 신축이잖아요. 네.
그 내년 초에 입주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네. 아파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신축의 이미지가 더 중요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김포 도시철도 있죠? 네. 예, 김포공항에서 지금 이쪽으로 연장되는, 네. 자, 여기에 대한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교통이란 부분이 오히려 교통이 좀 멀어서 좀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다, 아니면 교통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약간 몇 년 차 된 아파트다, 이런 거하고 비슷할 때 어떤 게 더 낫냐 하면, 차라리 몇 년 차가 된다고 손 치더라도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게 더 유리해요. 아, 근데 지하철역 근처에 그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제가 그쪽도 알아봤는데 네, 거기도 지금 다 프리미엄가가 많이 붙은 많이 상태예요. 붙어 있죠. 네, 그래서 네. 신축이나 거기 아파트가 차이가 없어요, 가격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죠. 지금 보신 그 KCC 그 2차 아파트가 네. 몇 평에 얼마짜리를 보고 계시죠? 34평이고요. 분양가가 3억 5,100만 원이에요. 근데 예. 프리미엄이 2천만 원 붙은 상황이고요. 지금 한 3억 7천 정도. 네. 예. 그리고 거의 지금 시세가 원래 2주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가가 1,000만 원에서 한 달 전에는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한 네. 달 사이에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여기가 그나마 프리미엄가가 제일 낮게 책정이 된 거고요. 네.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한신 더휴나 이랜드 아파트나 뭐 그쪽에 그 운양역 근처에 있는 반도 유보라나 그런 쪽도 다 알아봤는데 거기도 지금 여기보다 피가 훨씬 한 5천에서 예. 7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차라리 저는 피가 제일 약한 데를 가는 게 지금 제가 더 할 낫지 수 않나? 있는, 네, 자, 그럼 혹시 아까 그 운항역 근처에 네. 여기 그 반도유보라 6차가 있는데, 네, 6차는 엄청 비싸서 엄두도 못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하면 어때요? 지금 34평을 보고 계신데 네.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평 있죠? 네, 거기 뭐-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반도 유보라 2차가 있어요. 네. 거기는 지금 23평인가 24평인가 그런데 네. 거기도 가격이 3억 한 6천 7천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20평대 금액이나 네, 아니면 여기 새 거인 30평대 금액이랑 같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래도 20평대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의외시죠? 네, 자, 어디를 지켜보셔야 되냐면, 네, 여기 말고도 예를 들어 동탄 2기 신도시를 볼게요. 네, 동탄 2기 신도시도 11만 5천 가구예요. 여기보다 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지구와 네, 그렇지 않은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네, 반도유보라 2차도 3억 7천, 20평대가, 네, 또 KCC 그 30평대가 3억 7천이라고 한다면, 네. 반대급부적으로 이 20평대가 오히려 4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 의외시죠? 네, 그러니까 일반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새 거인 아파트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네. 이왕이면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데를 원하느냐를 한다면 교통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그 비중을 두시는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하철역하고 근처인 곳, 그리고 또 반도유보라는 이 초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린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은 뭐 지하철역보다는 이 학교 근처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지역도 있고요. 또 네. 교통이 더 중요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1순위가 우선 교통이고요. 네. 2순위가 학교예요. 아,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하고 있는 그 KCC 아파트가 갖고 있는 뭐 여기도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학교에 있는 거는 맞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지하철역하고 멀다 싶으면요. 네. 오히려 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는 조금 크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 말고도 지금 네. 계속 그 늘어나는 어떤 그 택지 공급 있죠. 네, 자, 이렇게 김포 쪽에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무관하게 새 아파트를 계속해서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새 거인 이미지 자체로서 내가 더 각광을 받고
수요자들이 그걸로 해서 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네. 교통에 대한 부분 키 열쇠 하나만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게 거주 겸 투자 겸 이런 식으로 더 유지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지하철역 멀리 있는 곳들은.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좀 30평대는 살고 싶으신 부분도 있고 저기를 하는데 근데 제 말씀대로 반드시 지하철역 근처로 20평대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보면은 전세금 차이에서도 금방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고민되시겠지만 아직 개통 전이고 하니까 개통되면 더 뛰거든요, 가격이 조금. 네. 네, 그리고 김포 그래서 자체가 제가, 네. 예,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정부 10월 24일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이제 네. 투기가 지금 뭐 조정 대상 구역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정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 집값도 비싸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그렇게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양역 제가 근처에 조금- 있는 아파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지금 그쪽에 아파트를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가격대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2년 뒤에는 더 올라가요. 올라가. 예, 지하철역을 지금 사는 중심으로. 게 제일 맞는 거죠? 예.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게 좋은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데요.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시간이 빨리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그럼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시청자님이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네네. 예. 요것만 감사합니다. 잘해서 그 선택하는데 도움이 네네. 되시길 바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좀 고민하셔도 아파트보다 지하철역과 가까운 20평형대를 다시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아직 조금 더 궁금한 내용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오늘 1부 끝나고 잠시 후에 또 안내가 되는 세미나에 참여해 보신다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궁금하세요? 네, 안양 속수동 대림아파트 2차 32평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좀 팔고 다른 데로 옮겨보려고요. 네.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에 위치한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2차 지금 거기에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갔으면 하는 바람이신 것 같아요. 당연지구나 네. 대구 신도시로 좀 이사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신도시로 좀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하고 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 괜찮은 계획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안양에 예. 석수동에 그 이편한 세상 2차에 살고 계신가요? 네네. 자, 이게 2002년도에 입주한 1900세대고 아니요. 어디? 2차. 2차. 석수역 앞에. 석수역 바로 앞에 있는 2차. 네. 자, 이러면 이렇게 보시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예. 자, 이 석수역 앞이잖아요. 자, 예. 2차 이편한 세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일단은 그 큰 영역에서 봤을 때 예. 이 안양이라는 곳 같은 경우 실거주 수요자들은 굉장히 좀 많죠. 예. 자, 그 안양은 기본적으로 크게 이제 구가 두 개죠. 예. 이렇게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만안구는 보통 이제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 동안구는 지하철 4호선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안양시 안에서도 봤을 때 이 만안구가 뭐 서울로 비유한다면 좀 강북, 이 동안구가 강남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석수역 근처라고 손 치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수요층들은 동안구에 더 몰리게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집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막 올라 뛰지는 않습니다. 단 실거주 수요자들이 늘 풍부하기 때문에 전세금이 매매 금액을 조금씩 밀어 올리는 구조예요. 네. 자, 그럼 앞으로를 봤을 때 예. 나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만항구기 때문에 뭐 동안구에서는 좀 밀린다 손치더라도 지금 아파트가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하철역하고 멀지는 않아요. 예, 5분 거리에. 예. 자, 근데 뭐냐면 항상 그래요. 지하철역하고 또 가깝다고 손치더라도요. 항상 이런 아파트는요. 이 학교를 끼고 있어야 좀 유리합니다. 실거주 수요자들은. 네. 자, 그래서 요 근처 쪽에는 이제 학교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자꾸 수요층들이 너도나도 사고 싶어 하는 집만은 아닐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조금 과감하게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까 뭐 105 신도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105 신도로 가시는 건 찬성이에요. 예. 적극적으로. 자, 왜냐하면 예. 지금 105 신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시흥 쪽에 이제 신도시잖아요. 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105 신도시가 안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봤을 때 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반월지구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산업단지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서 아주 손색이 없는 지역이고요. 예. 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정학동이라 이런 쪽에 있는 구시가지의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목마름에 의해서는 사실 이쪽에 넘어오는 수요층들은 지금은 아직은 눈에 띄질 않아요.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요층들이 계속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이제 이전을 하고 시흥 캠퍼스로 이제 문제가 많았었어요. 어쨌든 네.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개선도 됐고 또 병원도 들어오고 이런다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게 된다면 이곳 계시는 분들은 늘 105 신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신도시가 될 겁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은 이런 것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고 또 매도 시점은 사실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가 신안산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내용 때문에 또 장점도 있는 거는 맞지만 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만안구 석수동이라는 지역 자체에 어떤 교육 환경은 동안구한테 밀리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하철 개선 효과가 또 교육 환경 이런 거보다는 조금 약한 거예요. 그쪽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조금 매도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장현지구는 어떻게 할까요? 장현지구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장현지구요? 네. 예. 장현지구가 요 시흥시청 쪽이잖아요. 네네. 예, 여기는 105보다는 못해요. 야, 자, 왜냐하면 기존 이 시흥시청 근처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네. 105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서울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특장점은 솔직히는 없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게 또 개선될 효과는 있지만 이 105 같은 경우가 이 왼쪽에 보면 인천 송도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 송도 지역 그리고 저 노년 지역 또 105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집값이 올라갔을 때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면 아,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스스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굳이 두 개 중에서 한다면 105을 저는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지고 계신 주택을 미리 좀 급매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천천히 매도하시고 105 신도시 쪽으로 이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꼭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도 또 그 외에 이렇게 이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그 전에 이렇게 전문가의 먼저 좀 조언을 얻어보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겠죠. 언제나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제가 지금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네. 성산 시형 아파트 24평형 소유하고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남구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25평형인데 네.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택 하나 그리고 분양권 하나를 보유하고 계세요. 마포구 성산 시형 아파트 24평형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강남 개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블레스티지 또 25평형 분양권까지 가지고 계신데 이 두 개의 향후 전망과 또 어떻게 운영을 좀 해봐야 할지 투자 마인드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곳은 그 성산시형. 네. 자, 여기도 이제 재건축 예정인 단지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들고 계신 거는 가장 지금 핫한 그 개포 2단지. 이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지금 또 그것도 그 59제곱미터니까 이제 24평형이 되겠죠. 네. 자, 그거를 또 들고 계세요. 앞으로 전망 둘 다 좋아요.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포 같은 경우는요. 네. 자, 이렇게 보시죠. 정부에서 지금 어떤 그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누르기 위해서 지금 파리 대책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 실제 이렇게 그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서 뭐 사업 시행과 또 이제 관리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재건축들이 서두른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2단지, 3단지 또 개포 1단지까지 해서 이게 무난히 지금 해결이 된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런 상태로 보면은 그야말로 아파트,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로 이렇게 들었을 이 단지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돼 있고 다 초과이익 환수도 피했고 이런 상태로 보면은 향후의 그 전망성으로 봤을 때 그 값어치는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거래는 안 되지만 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분 좋게 일단 보유를 하셔야 돼요. 또 입주를 하고 입주를 하는 시점에서도 급하게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꾸준히 조금 좀 이왕 가지고 계신 거 좀 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하고요. 네. 지금 또 하나 갖고 계신 게 이제 성산 시형이잖아요. 네. 자, 지금 그 소위 그 재건축 단지다라고 한다면 네. 이 지금 뭐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을 대체적으로만 알고 계시지만 강남에서 약간 벗어난 재건축 지역은 사실 한 세 군데 여의도 하고요. 네. 그리고 목동하고요. 그리고 딱 강북에는 성산시형 여기에요. 네. 네. 자, 그럼 그만큼 이쪽에서 어떤 그 재건축을 기대하고 있는 수요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어떤 그 공급량이 훨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야말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인기가 좋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고요. 지금 또 갖고 계신 게 성산시형도 평형대가 좀 크죠? 네. 여기서 77제곱미터예요. 10평대도 있고 뭐 한 20평대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자, 일단은 재건축이라는 모습에서 중요한 거는 재건축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했을 때 이익을 많이 얻는 이런 효과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적은 평형을 가지고 있는 분보다는 큰 평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유리해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기분 좋게 하시되 물론 그렇다고 지금 사업이 탄력적으로 막 진행이 좀 서둘러서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단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어떤 공급의 희소가치 또 향후에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로 따졌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 좀 오래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좀 구입하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재건축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금 못 하시게 될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금 5년 내 재당첨 금을 못 한다는 부분이 어떤 정도의 영향력이냐면 일단 내가 재건축을 갖고 있다. 또다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뭘 살려 한다면은 5년 내 당첨 안 된다는 부분은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조합원 자격이든 아니면은 다른 거에 대한 분야, 일반 분야이든 모든 게 전면 금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사도 이게 내가 조합원 자격이 이제 당첨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 밀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기존에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둘 다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 구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이제 판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억울한 일이죠. 나중에 봤을 때는.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옥죄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탈피돼 있다. 또 상대적으로 이런 주택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기분 좋게 입주를 하시고 또 개포는 조금 사항에 맞춰서는 좀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보유하신 두 개의 이 주택 모두, 부동산 모두 기분 좋게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좀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전화 상담으로는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세미나 주제는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10월 24일 정부 대책도 그렇지만 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어떤 시장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 우리가 근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해서 부분 시장 흐름과 우리의 대처 방안을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12사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12사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구체적인 계산식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이 일시 상환식일 경우 만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세 눌러앉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12사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의 구체적인 계산식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이 일시 상환식일 경우 만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전세 눌러앉기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입주 대란 영향으로 전세 매물 역시 늘고 있어 내년 전세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사 대책이 발표된 뒤 부동산 시장에서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큰손에겐 12사 대책보단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화와 전월세 상환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주거복지 로드맵의 파급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 발표된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대표님과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자, 대책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시장 위축을 최소화하려는 국토부에 대한 고민이 수요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에 대한 시그널 효과. 아무래도 공급량을 좀 늘려야 된다는 숙제가 좀 남겨진 상태가 된 거고요. 시장은 못 죽이겠다라는 고민하는 정부. 근데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가속될 우려를 지금 심각하게 좀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태풍보다는 오히려 미풍일 것 같고 효과는 오히려 내년에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를 좀 하는 부분. 그리고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 세종시 등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에 대한 직격탄을 날리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은행권에 손을 벌려야 하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근심은 오히려 굉장히 좀 커질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PF 예비심사로 중견 건설사 위축이 우려되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정책의 적절성을 떠나서 지방시장하고 소규모 건설사에 미칠 부작용의 우려가 좀 크게 된다라는 시장에 대한 반응. 이것 말고도 많지만 좀 대표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고요. 상대적으로 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이냐? 그래서 들여다 보니까 일단 12사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시장 분위기를 중개업주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매수 문의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대책 전의 효과는 오히려 또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오히려 호가가 2, 3천만 원에 상승을 했고 성동구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호가가 2, 3천만 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도 호가가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또 경기도 분당에 대한 아파트도 매수 문의가 증가했고 또 판교에 대한 아파트도 호가 없이 관망세로 이게 하락보다는 오히려 오르거나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된 모습입니다. 어쨌든 시행 자체가 내년이고 이게 올 막판까지 반짝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게 양극화에 대한 가속에 대한 어떤 그 현실로 나타나는 분위기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또 앞으로 가져가려는 부동산 위치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집중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책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지역의 좀 구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는 것들이 언제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발빠르게 찾아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전 광진구 이제 중곡동 네. 157-6번지에 위치한 군자 아스하임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요. 네. 네, 여기가 전매가 한번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옆쪽에 구이나 이제 송파 쪽이 조금 개발 호재가 더 있어 보여서 그쪽으로 투자를 옮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면서 월세 수익은 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위치한 군자 아스하임 오피스텔 분양을 좀 받으셨어요. 그런데 분양 전매가 가능하다 보니 이곳을 더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더 수익률 좋은 곳으로 이동해야 할지 좀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군자역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그 오피스텔이죠? 네, 맞습니다. 자, 군자 아스하임이라는 오피스텔인데, 자, 요거를 지금 갖고 계신 거죠? 네. 자, 요거는 이제 몇 평이죠? 갖고 계신 게? 이거는 이제 전용 8평이고요. 그게 복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한 2억 정도에 분양받았습니다. 자, 2억 정도에 분양받으셨고. 네. 자, 그리고, 임대는 얼마에 놓을 예정인가요?
대부분 뭐 1000에 70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1000에 70이요? 네네. 네. 자, 이거를 가져가려는 목적이 향후에 그 월세 수익을 받으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건가요? 근데 원래는 월세 수익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지금 네. 그 우리 시청자님이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월세를 필요로 할 나이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네네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수익형을 기대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형이라고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올라갈 수 있는 수익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좀 제법 괜찮은 건데 네. 시세 차익은 기대 없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월세만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 그게 꼭 제일 좋은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워낙 네. 군자역 자체가 이제 그 7호선하고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이렇게 지하철역 근처로 해서 이렇게 오피스텔이 나오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나오기는 이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라면 상당히 조금 좀 그렇게 과하게 나올 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급의 희소 가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을 받은 분양 금액 자체가 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세 반영돼서 분양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막 이렇게 과하게 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부분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혹여라도 이거를 뭐 전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매매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탄다면 어디 쪽에 어떤 그 부동산으로 갈아타실 생각인가요? 저는 이제 뭐 그 송파 쪽에 네. 문정시형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를 갭 투자는 어떨까 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문정시형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한다. 네, 거의 리모델링 된다고 해서. 네. 네. 일단은 그것도 잘 살피셔야 돼요. 문정시형 같은 경우도 네. 뭐 리모델링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지켜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면 단면도 있어요. 뭐냐면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제 현재 금액선에서 봤을 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지게 된다면은 좀 불투명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투자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단순하게 그쪽 같은 경우는 차익형이잖아요. 네. 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저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업성이 없고 또 내가 갖고 있는데 사업이 막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거래를 못 한다. 지금 이제 파리 대책이나 그런 후속적인 대책 내용들이 거래를 금지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라면은 사실은 내가 갖고 있어서 못 팔게 됐을 경우에 그런 단점, 애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오히려 괜히 그쪽으로 옮겨 탔나 이런 후회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되 이거를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어요. 네. 네, 대신에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따진 쪽으로 갈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것보다 투자 가치가 또 이거보다 이게 못 가지고 있는 장점인 시세 가치,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잘 생각해보고 그걸로 토스한다면 맞겠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 라는 물건으로 제가 갈아탄다면 그건 제가 반대하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고 급하게 팔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다른 것을 갈아타게 할 물건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세미나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 어떤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가르쳐 드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꼭 세미나 한번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을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 또 연락 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셔요? 예,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 시흥, 아까 백오 신도시도 아까 얘기 나오던데요. 네. 백오 신도시 한라 건설의 1차를 지금 입주 단계에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전세를 제가 못 들어오고 지금 전세를 계약해 놨는데 예, 9일날 지금 입주인데 전세가 네. 이제 어떻게 좀 앞으로 어떨지 그거 오피스텔 또 거기에 2개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원룸. 네. 근데 그거 오피스텔은 전혀 뭐 그냥 제가 임대형으로 했던 게 아니고 주위 사람이 하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했던 건데 금방 내도 뭐 몇백 원 받는다 해서 했던 건데 네. 완전히 지금 돈을 더 붙여내놔도 매매가 안 된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시흥 백오 신도시에 예. 지금 현재 한라 비발디 아파트 분양을 받으셔서 전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지금 그곳에 입주 단계. 오피스텔도 2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백오 신도시의 전망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네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아까 전에 시청자분님하고 충분히 제가 백옷 신도시에 대해서 예, 굉장히 잠깐 좋게 나오시더라고요. 방송 말씀드린 거 보셨죠? 예. 예. 자,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하나 그리고 오피스텔 2개 예. 일단 그 전망적으로는 괜찮아요. 물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당장에는 조금 이렇게 좀 머리 아파할 것 같지만요. 예. 앞으로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거기 우선적으로.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다고 처음에 자기네들 분양할 때는 그러더니 네. 보니까 계속 지금도 계속 분양하는 짓고 데들이 있어요, 보면. 항상 뭐든지 부동산을 살펴볼 때요. 예. 내고 갖고 있는 물건이 귀하게 공급의 희소 가치가 없고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그게 제일 그 아킬레스예요, 사실은.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오피스텔이 그런 단점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팔고 싶어도 그렇게 쉽게 팔리지도 않고. 안 팔린답니다. 예, 굉장히 좀 가격을 떨어뜨려서 팔 이유는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년 거기도 한 8월쯤이나 뭐 입주 때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대도 맞든 아까 1년 정도 거의 지금 늦춰져 버렸고. 예, 맞아요. 병원 역시도 더 늦어질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백오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2만 1,000가구가 이제 입주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송도에 대한 또 뭐 논현지구라든지 뭐 이런 그 삼각구도로 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원이라든지 시와 이쪽 지역에서의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갈 건데 당장은 아니에요. 예. 자, 왜냐하면 항상 이런 곳이 새로 이제 신도시가 되게 되면은요. 예. 갑작스럽게 물량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짐 싸갖고 이쪽으로 이사 오겠다고 달려들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살기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좀 가는 데는 거의 한 4, 5년 정도가 걸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그래, 딱 참고 내가 5년 기다린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대학교라든지 그 병원이라든지 그게 조금만 좀 늦춰졌잖아요. 예. 하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예. 그런 어떤 공급량을 필요로 했을 경우라면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 겨우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때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도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냥 좀 조급하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매도를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한 5년 정도 예. 기다리면은 뭐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아파트도 피도 많이 붙을 수 있고요. 오피스텔도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아파트는 분명히 오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보니까 이번에 지금 워낙 거기가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네. 한라에서 6,700세대거든요, 거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의 어떤 수요층의 몰림 현상은 서서히 느껴지게 됩니다. 이 정왕동이나 이쪽에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 이전 효과가 몇 년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일 뭐한 거는 좀 그 신도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전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게 그런 계획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갖춰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욕심 같으면 쉬운 거기까지는 말씀하잖아. 그 트리토플 뭐 그런 게 되잖아요. 전철이.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 시간 때문에 예, 좀 예, 마무리 예.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냥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5년 정도 그냥 기다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상담 전화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필요하신 정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또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도 이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